저는 요즘 상태가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든 고라고 하든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오래 가진 않고 좀 오래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오래 가는구나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사라지고. 제가 이제 저기 그 공대생이다 보니까 이 대자유라는 게 조금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도 예전에 많이 짜봤고 어떤 저희가 하는 일은 노이즈가 있을 때 노이즈를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규정함이 없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이거 내 생각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게 완전한 자각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입력단에다가 무슨 하드웨어 같은 거 하나 탁 박아 넣어가지고 노이즈가 들어오면 이게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차단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노이즈가 없이 깨끗하게 어떠한 노이즈도 이제 통과하지 않고, 아니 들어오지 않고, 아까처럼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생각에 잡히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대자유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상태는 어떤 대자유나 어떤 완전한 자각 상태가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국선도수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은 그건 아니고 또 다른 걸로 잔잔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디텍션이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자유는 노이즈가 차단돼서 노이즈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게 대자유가 아니에요. 노이즈라 이름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그대로의 대자유로 이야기를 해요. 노이즈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현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노이즈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자각이 있으면요, 노이즈는 전혀 여기 불편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꾸 삶에서 그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뭐라 그래? 교통사고 없기를, 성진 잘 되기를, 우리 아들 합격되기를. 그런 자유,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그렇게 빈다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한테는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응? 도대체 대학 붙는가 안 붙는가 하고 그 아들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학에 붙으면 삶이 자유가 되고 대학에 떨어지면 삶이 자유가 안 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붙어도 대자유일 수가 있고 붙어도 대자유가 아닐 수도 있고 떨어져도 대자유일 수가 있고 떨어져도 대자유가 아닐 수도 있는 그 대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응? 자, 노이즈가 있어도 대자유일 수가 있고 노이즈가 없어도 대자유일 수가 있는 이 대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것을 대자유와 연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왜? 노이즈라는 것이 전혀 노이즈로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옆에서 쿵쿵거려도 시끄러워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다. 아니요. 시끄러워서 법담을 할 수 없다. 아니요. 쿵쿵거리든 말든 그런 대로 그냥 대신에 뭐예요? 그러면 자꾸 입에서 큰 소리가 나겠지. 큰 소리가 나오게 되겠지. 왜냐면 잘 안 들어서 이럴 테니까. 그럼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저것 때문에 법회를 못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애가 여기서 뛰어다니든 말든 하등에 끌림이 없어요. 하등에 불편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애가 쫓아다니면 애 붙잡아. 야, 누가 저 법회하는데 애 데리고 들어왔나? 애 붙잡아. 이런 대자유를 이야기해. 애가 없는 그 고유한 대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노이즈 없는 대자유가 아니에요. 노이즈가 아니게 되는 이 대자유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이고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결국은 이제 개념이고 희론인데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해도
그것도 규정일 뿐이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희론이에요. 네,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게 자, 규정을 해도 네, 뭐 규정된 그대로 네, 그런데 봐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자유라고 할 수 없죠. 네. 예, 제가 이제 제가 제 직업이 예전 TV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요. 결국은 그 안테나에 이제 노이즈가 실려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무슨 회로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상이라는 거는 그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니에요. 노이즈가 있지만 요 화면까지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커피스타를 넣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피스타를 빼면 화면에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화면에 노이즈가 실려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뭐 저 같으면 잘 보이거든요. 예전에 모니터, CRT 모니터 그 60Hz 나는 보면은 벌벌 거려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80Hz까지 해줘야지, 아, 이제 볼만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모르면 편한데 알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효과음등이 60Hz거든요. 못 느껴요. 근데 그 유럽이나 중국 가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게 50Hz거든요. 이게 우리 50Hz, 60Hz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러면은 뭔가 그 잔상이 이렇게 지금도 떨어져. 이거 있네. 이 잔상이 있고 그러면 70Hz도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못 보는데 그 앞에서 이제 요령이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잘 보여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끊어주기 때문에 이게 70인데 내가 한 번씩 끊어주면 35가 되잖아요. 잘 보이는. 이제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걸 우리 같은 효과가 고장났다고 하는 데서 살고 있는데 직업병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식자우환이다. 식자우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해석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봐요. 아는 게 병이다 그랬죠? 아는 게 식자우환 그래요. 아는 게 병이다. 근데 부처님은 무지가 병이다 그래요. 모름이 병이다는 거예요. 네. 모름이 병이다는 거예요. 정반대 말씀하시죠? 자,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게 병이다 그래요. 부처님은 무지, 모름이 병이야. 네. 자, 알면 자유야. 알면 자유야. 부처님은 모르면 병이야. 괴로움이야. 알아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면 괴로움이야. 식자우환이야. 알면 괴로움이야. 응?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이어서, 왜 이렇게 다를까? 뭐가 다른 걸까? 지난번 중론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거는 너무 그냥 이 다리 저 다리 막 긁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바로 이어서 안다 모른다가 달라요. 부처님이 안다라는 것은 사실을 안다는 거고 모른다는 것은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자우환을 할 때 이 알면 현상의 알미고 현상의 모름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편하다는 것은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다는 것도 이 현상을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매 걸려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모르면 괴롭다는 것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상을 사실이란 착각한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알미라는 것은 뭐야?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라는 거죠.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이 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안다는 거고, 즉 경험 내용을 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을 안다는 거고, 관념을 관념적으로 안다는 거고, 부처님이 안다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실, 법을 안다는 말, 진리를 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현상을 알고 모르고는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왜? 어차피 현상이 그 사실이 아닌데, 그걸 안다 모른다는 것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대자유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실의 알과 모름에 달려 있어요. 즉, 무지냐, 자명이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아니라는 그 사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사실이 뭔가가 자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자유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에 뭐가 있어도 대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뭐가 있어도, 뭐가 일어나도. 단지 대자유라는 사람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상대로는 착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사람이 보면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니까 자기가 화를 냈다고 안 냈어야 되는데 아니 그 형 아니 이게든 그 태풍 일어난 것뿐이야 그냥. 응? 어떤 봄 날씨일 때다가 또 태풍이 일어날 상황이 되면 태풍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러고 저러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풍이 불든 지진이 나든 자 대자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둡든 밝든 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런 문제 역시 대자유 문제는 자 그래서 이 공학도들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 봐요. 자 이런 노이즈가 필터에 의해서 걸러져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랬죠. 그래요. 자 어떤 필터예요? 거기서는 필터에 걸려서 이 화면에 나온 이 대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대자유의 삶인 사람은 이 필터라는 것이 규정이 없는 필터고 대자유가 아니고 노이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필터가 뭐예요? 바로 규정이 있는 필터예요. 단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노이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대원 경지도 그렇고 아까 그 묘 관찰집 네. 그렇고 그렇게 이제 대자유로 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그 실체라는 그 아라는 이게 또 먼저 첫 번째 계단에서 좀 깨져야 그 다음에 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아라는 실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에서 딱 거기서부터 막혀있으면 그 다음에 전진이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아라는 것은 어떻게 깨질까요? 그 저가 깨진 거는 뭐 내가 괴로우려고 해서 괴로운 게 아니다. 이 괴로움은 그냥 일어나는 거다. 심장이나 내 모든 활동들, 뭐 육체가 되든 정신적 활동들이 내 자유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그 생각. 그런 자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혼자 관찰을 했죠. 우리 심장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도 그렇고. 관찰한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느꼈는데 그건 이 육체도 그렇고 이게 그냥 그래서 나타난 게 인연 그 연기인 거죠. 이게
조건화돼서 만들어진 거지 내가 어떤 한 실체가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한 뭐가 관찰했어요? 관찰은 실체라고 생각하는 내가 관찰을 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얻어졌겠죠. 예. 그러면 그 실체인 그 관찰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자각했겠네요. 네. 그럼 그 자각은 실체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빼놓은 것들에 대한 자각이요?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이죠. 예. 이걸 빼놓고는 뭐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면은, 관찰을 해보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딜레마긴 하죠. 예. 자, 그래서,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그런 거예요. 자각이 먼저냐, 수행이 먼저냐, 라는 거예요. 자각이 먼저냐, 수행이 먼저냐. 예,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동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우선 순수가 없어요. 네. 자,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아니면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자각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가 아니면 수행이라고 이름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관찰한다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자각은 관념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자, 요게 딜레마인데, 자, 봐요.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은, 바로 제가 그 물은 그거예요. 관찰하는 나가 관찰하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관찰을 지금 이렇게 관찰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관찰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찰하는 놈 아닌 다른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난 이해는 관찰하는 요거는 쏙 빼놓고 다른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각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이게 관찰하는 놈이 있었는가? 이게 있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러면 어떻게 자각이, 결국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존의 나라고 하는 관념과 맞지 않는 다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관념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기존에 있는 관념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게 관념이 더해진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 이제 수행이 될 텐데. 그럼 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려면 또 수행해야 될 텐데. 요게 앞뒤졌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예, 머릿속으로는 안 돼요. 왜? 그 딜레마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경험. 그래요. 경험인데, 그래서 맨날 우고사 뭐라고 그래요? 성장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봐, 그냥. 죽어봐. 응? 죽어봐. 그 죽어봐라는 그 경험 상태가 그냥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걸 알아차리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린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비로소 나온 거예요.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대로라고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서 그냥 나가는 그대로라고. 말 그대로라고. 보이는 대로. 예. 자, 그런 경험인데 참, 요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널브러져 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널브러져 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도 또 널브러지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무심코 그냥 문득 이런 경험이 이렇게 자각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나가 없다는 것이 알아져요. 왜 그래요? 이제 경험이 기존에 내가 경험한다는 것하고는 확인이 다르다는 것이 경험으로 확인이 돼요. 스스로 확인이 돼요.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확인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그냥 빠진다고 할까? 그냥 따라죠. 자, 그렇게 자각돼요. 그렇게 자각돼요. 그렇게 자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확인하려고 또는 내가 한번 경험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맨날 뱅뱅뱅뱅 도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것은 그건 중론식으로 네. 이제 지난번에 참나가 있으면 치매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생각이 알아질 것이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중론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성향인데 이 중론식이 이 어떤 일종의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인 거고 내가 그 증명에 대해서 맞네라고 한번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효과가 있죠. 이 효과는 자, 그런데 그 효과가, 네. 자, 그 효과가 어떨 때 나타나요? 그 효과는 어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응? 효과가 어떻게 자, 어떨 때 나타나느냐? 자, 이제 중론은 모든 상을 다 깨지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한다, 안 한다, 이 경험하는 자, 네. 경험되는 것,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그 생각대로인 거냐? 자, 이제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응? 규정할 수가 없게 되죠. 응? 자, 규정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의 경험 상태. 그때의 경험 상태가 바로 그냥 송장선태라는 경험 상태가 똑같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각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뭔가 경험한다 이런 경험이 아니, 생각대로의 경험이 아니. 자, 우리는 송장상태가 되면 당장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잠자리에 들어서 느껴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도대체 거기에 몸이라는 것이 없어요. 경험에는. 그래서 덜슨 말씀 수행 그 하는 이유가 그래요. 자, 모든 수행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수행은 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론은 그렇게 상을 다 깨낸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규정이 다 깨지고 나면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서 규정 없음인 상태가 되어야죠. 이게 중관이에요. 요게 중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예요.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상이라는 것은 항상 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라는 상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행이라고 하는 내 행이라고 하는 이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상이 다 깨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상이 다 깨지고 나면 바로 송장 같은 생각. 송장은 왜 송장이라고 그래요? 나가 죽은 상태를 송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번 널브러져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알려고 함도 없고 알지 않으려고 함도 없고 이러려고 함도 저러려고 함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송장이라 이러면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제일 처음엔 당연히.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렇게 되려고 이것도 안 되네 저렇게 안 되려고 하다가 문득 되려고 함이 아니라 그냥 문득 잠이 들듯이 자, 그런 순간에 문득 바로 이런 경험 상태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거지. 응? 생각으로, 이해로서는 주다 깨달아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딜레마 속에 빠지게 돼요.